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광명의 신비한 작용과 역할입니다. 우리는 보통 광명이라는 말을 쓸 때는 빛을 연상합니다. 빛이다, 광명은. 그리고 밝은 것, 좋은 것, 그것을 이제 광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언제나 광명이 비칠까? 이 세상에 언제나 광명이 비칠까? 예, 그런 갈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광명이란 비치고 좋은 일, 밝은 일, 밝은 것, 좋은 것. 예, 보통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진원 중에서도 광명 진원을 많이 중요시 여기고 또 우리들이 즐겨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밝아진다. 예, 그런 의미로 광명 진원을 하는데 진리의 밝은 빛이 비치면 업이 소멸되고 이제 우리가 밝은 세계, 무명을 벗어나서 무명이 타파되고 밝은 진리의 세계로 나아간다.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광명진언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은 조금 막연한 얘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은 그런 광명이라는 게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제가 아는 정도에서 나름대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보통 진리를 공적한 상태라고 말하죠. 공의 세계로 얘기하거든요. 거기서 만물이 나왔다. 그런데 이 공이라는 것은 그렇게 막연한 공이 아니고 공적 영지라고 해서 광명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적한 가운데 영지가 내재해 있기 때문에 신묘한 묘유의 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공묘유 공적영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진리의 공적한 상태에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진리가 그냥 공적한 상태로 있는다면 이 우주 삼라만상은 펼쳐지지를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공한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한 줄기 아주 신비한 빛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빛이 광명인데 그 빛이 우주 삼라만상을 펼쳐지게 합니다. 그런 작용을 하는 게 이 광명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명을 기운이라고도 하고 기운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는 아름아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아름아리는 그런 어떤 지식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아름아리가 아니라 소소영영하게 아는 능력. 모든 것을 낱낱이 아는 그런 신비한 작용. 그것을 바로 아르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명이 이 우주 삼라만상을 펼쳐지게 했고 모든 것을 실제적으로 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 현상 그런 차별 경계를 펼쳐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차별은 옳고 그르고 그런 차별이 아니에요. 좋고 나쁘고의 차별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죠. 사람도 지금 지구 인구가 80억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운명도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비슷한 사람은 있지만 풀 한 포기도 모양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런 작용을 하는 게 바로 광명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공적한 세계는 돈공이라고도 하거든요. 그 돈공한 세계에서 이런 광명의 빛 한 줄기가 나오면서 그것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빛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그런 광명적인 요소가 나오면서 이 우주 삼라만상을 펼쳐지게 한다는 것이죠. 어떤 이치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 세계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 광명이 그런 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인 선과 악인 악과를 맺게 하는 그 주관하는 주체도 바로 광명이라는 것이죠. 광명이 하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한 사람에게 나쁜 열매를 맺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짧게 보면 그런 것도 같지만 길게 볼 때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세계는 사실은 현상 세계,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계는 차별 세계인 것 같지만, 차별 경계로 다르게 보이지만, 예, 근본적으로 볼 때는 아주 공정하게, 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죠. 나의 까르마에 의해서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명의 세계가 움직이는 원칙이 이제 까르마의 원칙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농부가 땅에다 씨를 뿌렸을 때 그 농부가 정성을 기울이면 농작물이 소출이 많이 됩니다. 그렇지만 정성을 들이지 않고 태강대강 농사를 짓는 사람은 그 땅에 소출이 적습니다. 그리고 콩 심은 데 콩나지 팥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고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그렇게 하는 주체가 누구냐? 보통 이제 사람은 아니고 물론 그 주관하는 그 주체가 바로 광명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광명적인 요소, 소소영령한 아름아리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묘하게 그렇게 한치의, 예, 착오도 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공정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엉망이 되겠죠.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낱말은 새가 듣고 팥말은 뭐 쥐가 듣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속담에. 그렇게 하는, 착용을 하는 그 주관하는 주체가, 예, 광명이라는 것이죠. 진리의 광명적인 요소, 즉 공적 영지의 영지, 진공묘유의 묘유의 작용. 그 묘유의 작용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광명의, 예,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광명이 있기 때문에, 광명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 세상을 운영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가 엄마의 태 속에 잉태되었을 때 나의 전생의 까르마에 의해서 엄마와 일치되는 DNA가 있을 것입니다. 나의 까르마와, 그리고 아버지와 일치되는 또, 예, 까르마적인 그런 요소가 있거든요. 그 DNA만 빼내서 나를 창조해 내는 것입니다. 10달 동안 창조해 내는 거예요. 나의 까르마적 요소가 부모와 일치되는 부분만 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태 속에서 나왔어도 6 남매, 7 남매, 8 남매 돼도 얼굴도 다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역량도 다르고 사주팔자도 달라요. 운명도 다릅니다. 그것이 바로 광명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알아서 나의 까르마에 맞게끔 부모에게서도 나하고 맞는 것만 빼내서 나를 창조해 가는 거예요. 그 시간이 10달이 걸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것을 그냥 막연히 '신이 그렇게 한다.'라고 말했죠. 이제 이렇게 구체적인 학문이 나오지 않았을 때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신이 한다. 신명이 한다. 참나가 한다. 불성이 한다.' 그 참나 속에 이런 광명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광명이 이런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농부가, 그러니까 돌을 닦는 농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돌을 닦는 사람은 우주 법계와 굉장히 빠르게 쉽게 상응을 합니다. 작용을 일으켜요. 그래서 좋은 일을 했을 때도 빨리 좋은 일이 생기고, 예, 나쁜 일을 하면 또 도인은 훨씬 더 빨리 그 과보를 받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 하나인데, 이 돌을 닦는 농부가 있었는데 이제 가난하다 보니까 소장농을 한 거예요, 소장농. 그런데 인제, 예, 봄이 돼서 '아, 올해는 어느 땅을 내가 주인에게, 지주에게 달라고 할까.' 인제 욕심도 나죠, 가난하니까. 그래서 '소출이 많이 나는 좀 비옥한 땅을 좀 내가 달라고 사정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갈이 많고 뭐 이런 땅이 아니라, 영양가 없는 땅이 아니라 '좋은 땅을 달라고 내가 생각 이제 말해야 되겠구나. 부탁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이제 그 땅 중에서 한 곳을 이제
마음속으로 지정을 한 것인지 '아 여기까지 달라고 해야겠구나.' 하고 잠을 자는데 그날 밤에 갑자기 엄청나게 비가 내린 거예요, 그 마을에.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 땅에 가 봤더니 자기가 생각했던, 그러니까 점 찍어 두었던 그 땅에만 엄청난 비가 내려서 엉망이 됐더래요. 다 파헤쳐진 거예요. 흙이 유실이 되고. 그런데 다른 땅에는 멀쩡하더랍니다. 그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농부가. 도인 농부가. '아 태자연이 내 마음을 알아챘구나. 나의 사심을 알아챘구나. 내가 공심을 쓰지 않고 사사로운 욕심을 내니까. 돌을 닦는다는 도인이 어떻게 그렇게 사사로운 욕심을 내느냐.' 이래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도인이니까 빨리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래서 반성을 하고 마을 사람들을 모아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공개적으로 참회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이렇게 사사로운 마음을 먹었더니 이렇게 지난밤에 비가 오더니 내가 생각한 땅만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한 생각 먹는 것이 과연 나는 사사로운 사심인가 공심인가를 늘 살펴보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뜨끔해요, 사실은. 뜨끔하죠. 그래서 우리가 땅에 씨를 뿌렸을 때도 땅도 다 아는 능력이 있고 또 바람도 물도 태양도 다 아는 그런 광명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알아서 우리가 뿌린 대로 뿌린 씨앗대로 싹이 트게 한다는 것이죠. 민들레를 심으면 민들레가 나오고 그렇잖아요. 장미를 심으면 장미가 나오고 장미의 씨를 뿌렸는데 해바라기가 나오는 일은 없습니다. 그게 알아서 이 대자연이 무정물까지도 그걸 다 알아서 광명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밝게 아는 그 영지가 있기 때문에 묘유의 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 또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더 빨리 이런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마음을 내가 잘 먹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미운 사람이 있죠. 막 누군가를 비난할 때도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저 자리에 가서.' 뭐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다가도 바로 제 자신을 예 관찰하고 돌아보는 알아차리는 거죠, 깨어 있는 마음으로. '아 내가 왜 이러지?' 진리가 알아서 할 텐데 다. 저 사람이 악한 일을 했으면 반드시 그 악의 과보를 받게 돼 있는데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비난을 해서 이 비난에 나는 업을 짓고 속에서 막 불길이 막 올라오잖아요. '성내는 마음을 가질까.' 하고 바로 인제 반성을 하고 내려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 미워하지 말아야지. 저 사람도 자기 업에 의해서 저러는데.'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밝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 알거든요. 자신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양심은 다 알아요. 언젠가는 또 알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에 가려워서 그 양심이 잘 드러내지는 못하고 있지만 반드시 알게 됩니다. 근데 그게 불행하게도 모든 게 엉망이 됐을 때, 망했을 때 또는 깜빵에 갔을 때 그것을 알아차리게 돼서 그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은 수시로 그런 자기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이 대자연의 법칙이 인과의 법칙, 까르마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알고 삼가해야 되는 것이죠. 빨리 알아차리고 안 좋은 마음을 낼 때는 빨리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면 열매가 반드시 맺어지게 되거든요. 옛날에는 이 열매가 아주 뭐 몇 년 후에 열리기도 하고 뭐 다음 생 다다음 생에도 열렸는데 지금 이 후천 세계로 들어가는 이 후천 세계는 광명의 세계라고 합니다. 아주 밝은 빛의 세계에서 빨리빨리 알아채서 그대로 현상 세계에서 나타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며칠 후에 인과의 과보를 받을 수도 있고 몇 달 후에 받기도 하고 몇 년 후에 받기도 하고
다음 생으로 이제는 넘어가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세상에서는. 이 생에 즉결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판단을 하고 판결을 내리는 그 주관하는 주체가 바로 진리의 광명이라는 것이죠. 광명이 밝게 알아서 그렇게 묘유의 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이 하셨다 뭐 부처님이 하셨다 뭐 어떻게 표현을 해도 그건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그 돈공의 세계, 진리의 공적한 세계, 공의 세계에는 이런 광명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주 삼라만상이 펼쳐지고 아주 공정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까르마의 법칙에 의해서.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아 뭐 진리가 알아서 할 거야.' 우리가 업이 많다면 또 안 좋은 일들을 우리가 계속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그래 진리가 알아서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는구나.' 하고 수행을 하는 사람은 그걸 반성하는 그런 계기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게끔 자신을 잘 단도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진리의 세계에서 알아서 할 것이야. 이렇게 하고 그냥 편안하게 마음을 먹고 그냥 맡기는 것입니다. 그냥 맡기는 거예요.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그렇게 맡기는 그런 우리가 맡길 줄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탁 맡겨야 되는 거 진리의 세계. 우주 법계 대자연의 원칙이 있거든요. 거기에 맡기고 '뭐 알아서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